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겠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여러 차례 발표를 약속했던 정책입니다. 네, 이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선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간에 나왔던 관련 정책들의 모음 수준이어서 크게 새롭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롤스로이스는 여객기 엔진을 제작해 판매하면서 엔진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T-스테이션을 열어 1,1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활성화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특법 등 세제를 개편해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입니다.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산업 간 융복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와 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제3자 처리 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폐기된 원격 의료와 병원 경영 지원 사업 확대 등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 주요 육성 방안에는 드론 규제 완화, 핀테크 활성화, 클라우드 도입, 크루즈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발표했던 것들과도 중첩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일자리라기보단 기존 정책 효과들의 합산 수준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